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는요.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변 색깔을 보시면 되는데요. 소변색이 좀 진하다 생각되면 물을 더 마셔주시면 되고요. 소변색이 거의 물에 가깝다라고 하시면 덜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소변색이 옅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요. 전해질의 균형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작은 볼일이라고 하잖아요. 꼭 우리 눈으로 보셔서 확인하시면 내 건강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냥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하루 2리터 정도는요, 문제가 될 만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많은 오해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도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찬물이 좋은지 따뜻한 물이 좋은지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찬물이 좋다, 따뜻한 물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둘 다 좋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맞는 물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 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참고로 저는요. 한겨울에도 찬물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몸에 열이 많은 편이거든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식품, 나쁜 식품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물도 경우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 마셔도요. 더울 때는 찬물을 마시게 되고요. 추울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은 왜 마셔야 할까요? 물이 하는 역할은요. 대사를 주관하는 일을 합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용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고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사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한 달 정도 굶어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3일 이상 마시지 않게 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몸을 유지하는 대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예전 영상에서도 레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더니요, 주변에서도 레몬수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고요. 최근에는 제품으로도 판매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물도 가려서 마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만들어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물은요, 음양탕입니다. 이 음양탕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물인데요. 이 음양탕은 그냥 물이 아니라요, 동의보감에서도 소개가 된 탕약입니다. 이 음양탕은요, 체질과도 관계가 없고 성별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마셔도 몸에 보약이 되는 물이죠.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뜨거운 물을 반쯤 받은 상태에서요, 차가운 물을 넣고 20초에서 30초 정도 후에 마시면 됩니다. 이 음양탕은 언제 드셔도 좋습니다만 가장 효과가 좋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것입니다. 이 음양탕을 마시게 되면요, 밤새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는 기능도 있고요.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밤에 움직임이 없어서 기와 혈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때 음양탕을 드시게 되면요, 기혈의 순환을 돕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음양탕도 주변에서 많이들 드시고 몸이 가벼워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레몬수입니다. 이 레몬수는요, 식초물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요. 레몬수와 식초물은 구연산을 비롯해서 유기산이 함유되어져 있어서요, 피로회복은 물론이고 식후에 소화를 돕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레몬수나 식초물은요, 가능하면 공복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음양탕을 드신 후에 10여 분 후에 레몬수나 식초물을 드시게 되면요, 위장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속쓰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녹차물인데요. 녹차에는 카테킨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지방을 녹이고 연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도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기능도 뛰어나서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녹차물은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요, 갈증이 나실 때 드시면 도움이 되는 오이물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도 높지만요,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C가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은요, 수분의 흡수를 돕는 기능이 있고요, 식이섬유도 함유되어져 있어서 약간의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이는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열을 식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비타민 워터를 만들 수 있는 딸기 키위물입니다. 딸기와 키위에는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피로를 회복시키고 활력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키위에는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요, 딸기 키위물을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마도 속이 좀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파인애플도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같이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살균력이 뛰어난 천연의 방부제로 사용하는 자몽과 오렌지물입니다. 자몽은요, 살균력이 뛰어나서요, 음료를 비롯하여서 액상 제품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원료이기도 한데요, 이 자몽과 오렌지는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관여하기 때문에요,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같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러지 반응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해독 능력이 뛰어난 셀비어와 히비스커스물입니다. 셀비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루비아 하시면 아마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꽃끝에 단맛이 있어서요,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루비아는요, 영국 왕실 정원에 빠지지 않는 아이템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셀비아와 히비스커스는요,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독소 배출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장 독소 배출이 타고나기 때문에요, 피부 미용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히비스커스의 경우에는요, 요즘은 차로도 많이들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다음은요, 메론 수박물인데요. 이 메론 수박물은 갈증을 다스리고 활력을 얻는데 더없이 좋은 물입니다. 수박과 멜론은 수분도 많은 데다가요, 당분도 함유하고 있어서 여름철 지치고 힘들 때 마시게 되면요, 갈증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활력을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박도 그렇고요, 멜론도 그렇고요, 항산화 성분이 모두 풍부하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수박도 멜론도 앞에서 말씀드린 키위나 자몽 등도요, 모두 다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몸에 좋은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